안녕하세요. 치질대장 구독자 여러분, 숭팡외과 원장 조선현입니다. 오늘은 치질 수술 후 합병증, 후유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합병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치질 수술 후 항상 동반이 되고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해야 하시는, 수술 후 되게 아프대요. 어디에 보면 뭐 아기 낳는 고통보다 더 크다, 항문으로 칼을 낳는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통증은 어쩔 수 없이 수반하기는 합니다. 그 수술 전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들으시고 왜 이 수술이 통증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또 병원에서 주신 진통제 잘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마취 연고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좌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병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주니까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게 통증을 극복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통증은 우리 의사들한테도 큰 숙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질 수술을 한 다음에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실을 뭐를 써야 줄일 수 있을까? 수술 방법을 뭐로 해야 줄일 수 있을까? 절개창을 어떻게 넣어야지 환자분들이 통증을 조금 느끼더라도 덜 느낄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통증이 생긴다면 그에 대해서 진통제 잘 드시고 좌욕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 외로 통증이 별로 없는 수술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별로 없는 수술인데 환자분들은 누가 죽다 살아났대, 나 수술 안 할 거야.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자기는 통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 가면 수술 엄청 잘해서 통증이 하나도 없어, 거기 가서 해. 또 선전하고 다른 사람이 또 가면 통증 엄청 많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수술 종류도 다양하고 통증이 얼마나 수반하는지도 다양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항문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문 출혈은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꺼지에 젖어 나온다거나, 또는 한두 방울 변 볼 때 똑똑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어떤 수술이든 조금씩은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출혈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한 0.5% 정도 되는데요. 200명 수술하면 1명꼴 정도, 199명은 다 해피하게 좋아지시는데 200명 중에 1명 정도는 출혈이 좀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본인 생각에,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면 안전하게 또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척추 마취 후 두통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서 조금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생겨도 그렇게 조금 두통이 약간 있는 정도, 또는 약간 어지러운 정도, 누워있으면 좀 좋아지는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통은 일주일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게 생기는 원리는 하반신 마취할 때 가느다란 바늘이 뇌척수막을 뚫고 들어가서 뇌척수에게 마취 약을 주게 되는데요. 그 행위로 인해서 뇌척수막에 조그마한 구멍이, 바늘구멍이 나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 뇌척수액이 많이 흘러나오면 이런 두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좀 누워 계시면은 흘러나오는 게 좀 적어지니까 많이 누워 계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또 물 많이 드시면 뇌척수액이 생성 속도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좀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물 많이 드시고 누워 계시라. 거의 이 정도만 해도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질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이제 항문이 좁아졌다라고 그런 후유증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동료 의사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항문이 좁아지는 거는 거의 100% 의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못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항문 자체에 남아있는 그 피부 조직이
아주 작다면 항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치질 띈다고 막 무리하게 피부를 많이 절개하고 해서 항문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거의 뭐 환자 팩터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이제 의사 팩터가 많고, 최근에는 이렇게 수술 후에 항문 좁아지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수준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선생님들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시든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항문이 붓는 거는 피부골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환자 팩터가 좀 강해요. 의사 팩터보다 좀 부을 수는 있어요. 수술 후에 쌍꺼풀 하고 나면 눈이 막 붓듯이 항문도 살이 연하기 때문에 많이 붓거든요. 살도 연한 환자 있고 덜 연한 환자 있고, 덜 연한 환자들이 별로 안 붓습니다. 연하고 그런 환자들이 잘 붓고, 부은 것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뾰족뾰족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피부골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간단하게 국소 마취해서 거기만 자르면 또 해결이 되니까, 붓고 아플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되고, 피부꼬리로 남아져도 간단한 수술법으로 해결이 되니까 요거 역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술 후 합병증 또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 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안 생기면 가장 좋지만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질대장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